그럼 세 번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변화는 뭐죠? 고입이 변합니다. 결국 고입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입의 중요성이? 그렇죠.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가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가냐가 대부분 결정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입의 중요성이 또 커지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내신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결국 교육부가 들고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협업적 교육이에요. 교육부가 또 요즘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인성교육진흥법의 본질은 협업적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협업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팀 수업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요, 내가 혼자 뭘 해서 안 되는 국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육의 일반적 패러다임이 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선발된 집단과 비선발된 집단의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토론식 수업하고 수행평가전 몸 꼬는 애 있잖아요. 걔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울잖아요. 우리 애들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원망하잖아요. 왜 자꾸 나는 우리 선생님 나한테 쟤 넣는지 몰라. 그리고 만나서 잘해보려고 얘기하면은 네가 해. 왜? 네가 해. 난 관심이 없어. 억지로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내신을 평가하고 안 되는 거죠.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 협업적 수업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협업적 수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각되는 순간 더욱 선발된 형태의 집단으로 가야만이 내 아이의 어떠한 교육적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협업적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내신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댄다 하더라도 특목고와 일반고에 있어서의 내신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결국 일반고의 어떠한 장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고의 압도적 우월성은 많은 부분 훼손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분당의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득세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과도 마지막으로 또 고입에 있어서 변화가 가능해요. 선택 이슈 때문에. 왜일까요? 자, 보세요, 어머니들. 특목고 중에서 어머니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세 개일 겁니다. 과거 영재고, 그쵸?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있어요.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영재고 보내고 싶으시겠죠. 영재고를 보내고 싶으시겠죠. 영재가 아니어서 못 가는 것뿐 영재고를 보내고 싶으시겠죠. 일단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영재고는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재고가 이상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학원들이 영재고를 그런 식으로 선행을 해가지고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영재고를 웬만하면 손대지 말라고 제가 과거 뭐 대선 캠프들 하게 되면은 교육 정책 공약 만들 때 불러요, 사람들을. 제가 일루도 가고 절루도 가고 그러거든요. 전 상관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그때 제가 영재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민주당 쪽에 가서도 영재고 건드리지 말라고. 걔는 특목고 아니라고. 걔는 국가의 미래고 우리의 노후라고. 걔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거라고. 걔네가 의대만 못 가게 막으라고 그랬어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걔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거의 영재고가 지금 굳어진 거 아시죠? 의대 못 가요. 구조적으로 의대가 또 뽑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의대 관련 학생도 요즘 영재고 안 갑니다. 예, 두 번째, 영재고 입장이 서울대를 가려는 목적인데 최근에 서울대 입시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입장에서도 영재고에 대한 메리트가 서서히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뽑고 안 뽑는 추세죠. 그래서 제 생각엔 영재고의 인기는 이미 재작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자사고와 외고죠. 그렇죠, 어머님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3년 후 대한민국 최고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가 될까요? 원톱 고등학교. 대한민국 1등 고등학교. 자, 대한민국 1등. 외대부고요. 자, 어머님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3년 후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원외고입니다. 대원외고가 명백히 1등을 할 겁니다. 아무도 대원외고를 감히 건질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도 문과 학생들을 가지고 서울대 수시를 이과와 국제반을 갖고 있는 외대부고보다 올해 더 많이 보냈습니다. 문과 서울대란 이과와 다릅니다. 이과는 의대가 2,000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3% 들어도 가능합니다. 서울대가. 잘하면 가능합니다. 운 좋으면 4%도 서울대 갑니다. 근데 문과 4%는 서성한 어렵습니다. 성균관대 글경 못 갑니다. 근데 대원외고는 수시를 보내는데 다 그거 문과 아닙니까? 문과로 그만한 숫자를 보냅니다. 아무도 못 이길 겁니다. 두 번째, 이 대원외고가 왜 최고의 고등학교가 되느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연대의대를 만약에 연대의대가 문을 열어준다면 연대의대 문을 열어야 되겠죠. 문이과 통합이니까. 그러면 연대의대에 들어가는 외고가 있다면 외고생이 있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외고생은 어디일까요? 대원외고이겠죠. 공부를 못했어요, 애가. 대원외고 학생인데. 그래서 그냥 수학 좀 공부해가지고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원서를 넣습니다. 자, 한양대 자동차공학과가 대원외고 중학과 학생을 뽑을까요? 한솔고 학생을 뽑을까요? 선택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니,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입장에 대해서 판단해보세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대원외고 학생을 뽑는 겁니다. 이과가 가능했었을 당시에 경기도 최고의 외고는 경기외고가 아니라 안양외고였습니다. 입시율이 제일 좋았던 건 안양외고였습니다. 왜? 이과가 가능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하고 포항공대, 카이스트, 의치한만 30명 넘게 보냈습니다. 안양외고에서. 그 이상의 결과를 대원외고가 낼 겁니다. 즉 앞서 나가는 것은, 즉 외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천외고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외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자사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대원외고와 한화고의 싸움인 겁니다. 대원외고와 외대부고의 싸움인 겁니다. 결국 저는 대원외고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원 국제중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국제중 전교 1등이 올해 외대부고 갔습니다. 영어 못해서 간 겁니다. 영어 내신 안 나와서 갔다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영어 내신 안 나와서 간 거라고. 영어 내신 나왔으면 대원외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인 겁니다. 자, 결국은 외대부고라기보다는 대원외고가 되겠죠. 경기도 1등은요. 외대부고입니다. 결국 어머님들의 선택사항은 뭐밖에 없죠? 외대부고밖에 없습니다. 이사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뭔가 이사를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이사 가서 성공하시기보다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은 대원외고, 그 다음에 2등을 놓고 한화고와 외대부고가 경쟁을 하는데 아마 2등도 한화고가 될 겁니다. 그 한화고 입학 담당관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공교육계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칙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화고에 있어서 애를 3년간 한 놈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도 이제는 외대부고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외고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고가 공대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들이 가겠죠. 수학과학 좋아하고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아빠 따라 미국을 갔다 왔죠. 영어가 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외대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넣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일반고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그 애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외고가요. 근데 외고는 이과 선생님이 부족한데 바로 거기부터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투입시키는데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으면 된다고. 교육부가 온라인으로 만드는데 뭐 외고라고 그걸 못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똑같게 되나요? 선택 이수제 하에서는 고등학교의 자율권을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문이과 융합형 인재이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은
영문과만 가라고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게 외고인 겁니다. 근데 외고는 본인들이 몰라요. 아직 본인들이 자기가 제도의 수혜자라는 걸 몰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르는 외고가 성남외고예요. 본인들은 문이과 통합되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다닌대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러면서. 아직도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외고 중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일 좋은 외고가 경기도에서는 과천외고예요. 서울대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성적대가 낮은 애들을 데려다가 높은 결과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디를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애가 잘할 수 있고 내 애에게 적합한 학교를 골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한솔고이면 한솔고를 가는 거고요. 그게 외대부고면 외대부고를 한번 써보는 거고요. 그게 경기외고면 경기외고를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입도 어느 정도 긴 시간을 갖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좀 이렇게 컨설팅 해가면서 바라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보고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고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입이 굉장히 이제는 섬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면접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내일 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이번에 외대부고 자연계 공통 면접 문제를 적중했어요.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 달라요. 제가 적중했다면 제대로 적중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얘기한 건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학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느낌이 오시죠? 저 사실 되게 순하고요. 되게 싸납지가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싸납지 못한 거예요. 올해 저희 그래프 문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명확히 그래프를 수업했고요. 내일 설명해 드리겠지만 X축과 Y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Y는 fx는 함수 관계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X축과 Y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 중에서도요, 이끄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결혼을 먼저 하자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끄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축과 Y축 중에 뭐가 이끌어가는 거죠? X예요. 이게 독립변수거든요. Y가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면접 때 가가지고 뭘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나오면 뭘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X축을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떨어진 애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애가 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적중한 내 만족이 중요하진 않아요. 적중은 서울대도 적중해봤고 수없이 많은 학교 적중해봤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내가 붙을 때지 내가 적중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이제 면접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면접의 난이도도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시 제도도 바뀌어가게 되는 거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길러가지고 이 아이에게 적합한 고등학교도 골라줘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중등 과정은 대학 입시의 진짜 승부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계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못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고등학교 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1서부터 만들어진 축적된 결과물을 그대로 5년간 가지고 가는 게 대학 입시인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의 경계라고 하는 단계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5년 준비해서 대학 입시 치르는 거고 4년 준비해서 대학 입시 치르는 거고 3년 준비해서 대학 입시 치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입시를 중3 때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라 하면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예요. 그건 어머님들이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과 학생의 욕망으로 그것을 결정하게끔 두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오랜 동안 같이 길러가면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반이 올가교육 L29반인 거예요.